생명샘 TV입니다. 금지된 암치료법 6번째 시간입니다. 앞번 영상에서 금융자본이 의료체계를 장악하고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왜곡시켰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에 장악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연계된 미국의 의학협회 AMA와 FDA가 했던 구체적인 사례 세 번째입니다. 음식으로 치료를 했던 맥스 거슨에게 행한 일을 알아봅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맥스 거슨은 의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유하는 모든 식사와 건강 음식에 관한 원칙과 영양 개념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맥시밀리언 거슨입니다. 거슨 박사는 좋은 건강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영양에 좌우된다고 제안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1881년 독일에서 태어난 맥스 거슨은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세멜바이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그나즈 세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염소액으로 손을 쓰는 간단한 일로 임신한 여성의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의학도로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맥스 거슨은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편두통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간의 실험 끝에 거슨 박사는 단지 어떤 특정한 나름식과 채소를 먹음으로써 그의 편두통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1918년까지 거슨이 편두통 식단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편두통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의 피부 결핵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1924년 4월 유명한 폐 전문의인 퍼디난드 조로브룩 박사가 불치의 피부 결핵을 앓고 있는 4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실험을 시작할 때 조로브룩 박사가 거슨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기를 단 한 명의 환자만이라도 낫는다면 자기는 거슨이 주장하는 치료에 대한 모든 말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450명 중 99% 이상인 446명이 나았습니다. 거슨 박사와 그의 부인 그리치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조아나, 거트루트, 그리고 막내 샬롯입니다. 자녀들 중에 막내 샬롯이 그녀의 아버지가 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말까지 거슨 박사의 명성이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특히 그가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 헬레나의 폐결핵과 그 딸의 피부병을 고친 것은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75세 때 거슨 박사를 찾아와 당뇨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거슨 치료법은 좋은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커피, 생야채, 생과일로 내장을 여러 번 씻어서 몸을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섭취를 금합니다. 82세가 된 거슨 박사의 딸 샬롯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육류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산과 인산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산은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알칼리성과 산성이 아주 정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독이 되면 사람의 몸은 매우 놀라운 기계처럼 되어 어떤 병도 자연 치유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1933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에 거슨과 그의 가족은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뉴욕에 정착을 합니다. 거슨 박사의 7형제는 홀로코스트에서 죽었습니다. 1940년대에 거슨 박사의 뉴욕 클리닉은 대성공을 하여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슨이 성공은 의학계에 검은 힘이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슨 박사는 암 환자들을 치유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1946년 7월 1일, 2일, 3일 미국 상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가 치유한 5명의 암 환자와 5명의 진료 기록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 놀라워서 1946년 7월 3일 저녁에 ABC 뉴스의 레이몬드 그램스윈 기자는 그의 라디오 방송에서 전 미국에 말하기를 역사상 처음으로 암 치료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ABC에 걸려오는 전화는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통제 불능이었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주 후에 레이몬드 그램스윙은 30년 이상 지켜온 ABC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서류 샵 8947 페퍼닐리 항암법은 미국 공문서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의 뒷면에는 모리스 PC 바인과 미국 의사협회 AMA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PC 바인은 거슨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의사 거슨이 담배의 위험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의학협회의 최대 광고주가 사실은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였으니까 말입니다. 반복된 국가적인 설문조사에서 모든 의학 분야의 의사들, 나라의 모든 분야의 의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의사 선생, 당신은 무슨 담배를 피우십니까? 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표는 카멜이라는 담배였습니다. 이 반복된 국가적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의사들이 다른 상표보다는 카멜 상표를 애용했습니다. 맥스 거슨은 의학계에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맥슨을 돌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나는 5번 조사를 당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생님? 그들이 당신을 조사했다고요? 네, 5번이나. 그들이 올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환자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았어요. 당신들이 집에 가서 죽으라고 돌려보낸 환자들이 나았거든요. 또 다음 환자, 당신들이 집에 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나았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시점에서 포기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포기하다니요? 내가 왜 포기합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먼저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의 경우를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의사들이 그것을 읽게 하고 많은 언어로 번역을 할 것입니다. 거슨이 책을 쓰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치료법으로 고친 50건의 말기 암 케이스가 완전한 자료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주요 출판사도 거슨이 책을 미국에서 출판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책은 미국 내에서는 영원히 출판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지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치료하세요와 당신의 의사를 해고하세요의 저자 앤드류 솔 박사의 말입니다. 왜 미국 의학협회는 거슨이 치료법을 그렇게도 반대를 했을까요? 나는 의사협회들이 모두 거슨이 치료법을 반대했다고 봅니다. 여기 새로운 시도가 있는데 이 방법이 영양학적 접근 방법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학과 약학 산업에서는 그들이 암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 병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거슨 박사는 그의 여생을 뉴욕의 아파트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의 치료 방법은 미국 전역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파트에서 제한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현대 약에 의한 죽음이란 책과 효모균과 여성의 건강의 저자 캐롤린 딘 박사입니다. 이곳이 바로 거슨 박사가 죽을 때까지 진료했던 곳입니다. 그가 클리닉을 열었던 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환자들은 암을 치유받고 나았습니다. 그는 많은 회복 과정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회복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논문들은 유럽에서 발표되었지만 미국 저널에서는 발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약이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자연치료법이고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끔 하고 약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요. 만약 것은 치료법이 미국에서 허락된다면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요. 우리는 암 사망률이 급속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마도 사망률이 50%나 그 이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밀드레드 넬슨과 똑같이 샬롯 커슨은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후 멕시코로 가서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커슨 클리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500명의 환자들의 기록은 누구나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라도 멕시코의 병원에 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를 보고 환자의 허락하에 그를 방문할 수 있고 그들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는 그러한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선 치료법의 타당성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딘 에델 박사는 그가 맡고 있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미국 텔레비전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4년간 미국 의학계의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는 것은 치료법이 단 한 명의 말기 환자도 고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너무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치료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게 암을 낫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암이 스스로 치유될 때가 있어요. 암이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암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1986년 나는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간과 쓸개와 비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에게 3개월의 시한부 생명을 선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재정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 그때 겨우 46세였습니다. 꽤 젊었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와서 거슨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을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의사가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CT 촬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죠. 결과는 암덩어리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르고 또 뭘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내가 나의 두 번째 손자를 절대로 살아서 볼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벌써 19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치료법 후에 우리는 혈액 전문가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피가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내가 암에 걸렸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이러한 일이 생긴 첫 환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선 치료법을 약 2달 정도 한 후 암 전문 의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때의 의사는 복부의 CT 촬영을 통해 뇌암이 치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슨 치료법을 따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반 정도 지난 때입니다. 나는 마요 클리닉에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암 전문의 스콧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냥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마치 다시 18살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나의 혈액은 완벽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쳤는지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슨 치료법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콧 박사가 말하기를 그것 대단하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월리스 샘슨 박사는 대체의학과 비전형 의술의 과학적 검토라는 잡지의 편집인입니다. 그는 객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것은 치료법이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보십니까? 오,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요. 그 치료법이 믿을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먼저 그게 왜 작동하는지 그 이유들부터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암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암을 유발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음식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고 그들이 맞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슨 박사는 회복된 많은 케이스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논문들은 유럽에서 발표되었지만 미국 잡지에서는 발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베럿 박사는 오늘날 과거 모리스 피쉬 바인과 같은 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돌팔이주의라는 잡지의 주요 인물입니다. 베럿 박사는 공인된 의학은 사기나 가짜라고 평가하는 모든 형태의 치료법을 비난합니다. 것은 치료법을 예로 들어봅시다. 거스는 음식과 몇몇 다른 방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의사입니다. 거기엔 한 명의 환자라도 고쳤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나는 5번이나 조사당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환자가 나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다른 환자들도 나았습니다. 그 다음 환자 그도 당신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죠. 집에서 죽으라고 말입니다. 그도 나았잖아요. 거신 치료법은 약 75년 전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들을 죽게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그것은 잔혹 행위로서 홀로코스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